육법 공양, 향, 등, 차, 꽃, 과일, 쌀 6가지 청정한 공양물 정성껏 준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모든 중생 해양하고 모두 다 함께 성불하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꽃 공양, 만행의 꽃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리나이다. 모란 작약 연꽃이 존귀하여 부처님 전에 장엄하옵고 극락종토 구품연화대 연못에 핀 보리화를 용화해상에 공양하나이다. 과공양,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리나이다. 갖가지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은 뒤 앙상한 가지만 간직하는 한 그루의 과일나무처럼 위 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모든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미공양, 선열의 쌀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리나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목녀가 먼저 와 소락의 맛으로 공양 올렸고 생천노모 하늘 부엌에서 지은 공양을 금 쟁반에 바쳐 대각 서가모니 열애께 받들어 올렸나이다. 차 공양, 일심 정례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다려 올리나이다. 100가지 찻잎과 꽃술을 모아 높은 산 석간수를 옥사발에 다렸으니 무명의 어둠 부서지고 미혹의 꿈에서 깨어나 조주의 깨달음 알아지이다. 등 공양, 반야의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리나이다. 등불이 자신을 녹이면서 어둠을 밝혀주듯 부처님의 지혜 광명 시방세계 두루 비춰주시니 지혜의 마음 등불 절로 밝아지이다. 향 공양,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리나이다. 개정해의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 대천세계 맑게 퍼져 가옵소서. 향, 등, 차, 꽃, 과일, 쌀 이 6가지 공양물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올리며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두 다 함께 성불하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총림이나 대중스님이 많은 사찰에서는 공양 목탁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큰 방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법당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 정성껏 만든 음식을 공양 장소인 큰 방에 옮기는 것으로 바루공양이 시작됩니다. 지금 복력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평소 바루공양에 사용하는 행익 도구를 시연 장소인 무대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루를 헹굴 때 필요한 맑은 물이 든 청수 차관입니다. 이어서 따뜻한 밥을 담은 밥통과 바루를 씻을 뜨거운 숭늉이 담긴 숭늉 차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치와 두부구이, 나물 반찬, 장아찌, 야채찌개 등 평상시 식단대로 구성된 찬을 담은 찬상을 순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박한 생활 속에서 간편하고 빠른 음식을 선호해 오던 현대인들은 정신과 육체에 대해 다양한 질병을 가지게 되었고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탄소 자원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지구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루공양은 단순히 허기를 면하기 위한 음식 섭취가 아닙니다. 음식 섭취를 오직 도업을 성취하기 위한 양약으로 삼는 사찰 음식과 바루공양에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불교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출가승려가 가사와 함께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에 해당하는 바루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르신 후 하늘의 사천왕이 부처님께 각각 돌바루 하나씩을 공양 올린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루는 범어로 발다라라고 하며 한문으로는 응량기, 즉 수행자가 자신에게 알맞도록 적당한 양의 음식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바루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며 이를 바루공양이라고 합니다. 법당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바루공양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흙, 물, 햇볕, 바람, 농부의 노고와 같은 무수한 인연에 감사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수행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를 얻기 위해 먹는 음식,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바루공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공양을 할 때에는 엄중한 순서와 방법이 있으며 일체 말을 삼가고 오로지 죽빛 소리에 맞추어 개송을 합송하면서 발효공양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며 먹습니다. 지금부터 복령사 승가대학 학장 의천 스님과 교무 도연 스님 그리고 복령사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의 한국 승가 전통의 발효공양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효공양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푸른 상기계로 시작됩니다. 발효를 펴기 전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카필라국과 성도하신 마갈타국, 처음으로 설법하신 바라나시와 완전한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의 성스러운 땅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장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에서 열반까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삶의 과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발계를 외웁니다. 부처님의 발효를 나도 이제 받아펴니 원하옵건대 중생들도 다 같이 삼륜이 공적하여지다. 보시하는 사람과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공적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크기가 다른 4개의 발효를 하나로 포개어 놓는 사합발효를 사용합니다. 유행시에 발효를 넣어 다니는 발랑을 풀어 발효를 꺼내 놓습니다. 그런 다음 개인 식탁보 역할을 하는 발단을 펴고 그 위에 작은 발효부터 꺼내어 하나씩 놓습니다. 왼쪽 무릎 앞에 발효는 어시발효로 밥을 담습니다. 오른쪽 무릎 앞에 발효는 국을 담는 국발효이고 국발효 위에는 청수와 수저를 담는 청수발효, 어시발효 위에는 반찬을 담는 찬발효를 놓습니다. 수저는 꺼내어 청수발효에 가지런히 담아두고 발효를 담는 흰 수건인 발건은 반듯하게 접어서 발개와 함께 포개어 발단의 오른편에 놓아둡니다. 발효를 다 펼치면 다시 죽비 일성에 합장하고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법신비로 잔압을부터 미래불인 미륵존불과 시방의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어서 문수보살님과 지장보살님까지 대승의 큰 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봉반계를 외웁니다.
봉반계를 외운 뒤 죽비를 한번 치면 일어나 상좌에서부터 행액을 시작합니다. 행액이란 공양을 양에 맞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먼저 청수를 행액합니다. 청수차관에 깨끗한 물을 어시바루에 부어주고 받는 사람은 적당한 양이 되었으면 바루를 좌우로 살짝 돌려서 표시합니다. 절대 말로써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받은 청수로 어시바루, 국바루, 찬바루의 순서로 헹궈냅니다. 그런 뒤 밥을 행액합니다. 자신의 앞에 행액이 오면 두 손으로 어시바루를 건네주고 행액자는 주걱으로 밥통에 밥을 살짝 눌러 흐트러지지 않는 모양으로 어시바루에 담아서 두 손으로 돌려줍니다. 밥을 받은 사람은 찬상에 준비된 찬과 찌개를 자신의 국바루와 찬바루에 양에 맞게 담습니다. 이때 반찬의 종류는 상좌에서부터 하좌까지 차별 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찬을 덜 때에는 찬상에 올려진 공용 수저를 사용하여 찬이 남더라도 버려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뒷사람을 생각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 해도 너무 많이 덜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루공양이 가진 평등 정신과 청결 정신, 그리고 함께 공양하는 이를 배려하는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밥의 행액이 끝난 후 가반과 간반의 차례입니다. 밥의 양이 적거나 많다고 생각될 경우 밥을 덜거나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이때 뒷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한 숟가락씩 덜어내게 되는데 이를 십시일반이라 하며 한 사람 분량의 밥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감가반이 필요치 않은 경우 말이나 손짓이 아닌 합장으로 표시합니다. 감가반이 끝나면 방 밖의 마루로 밥을 담았던 그릇을 내놓습니다. 행액이 모두 끝난 뒤 죽비를 한번 치면 어시바루를 눈썹 높이로 정대하고 봉발계와 오관 상념계를 외웁니다. 개성을 외운 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시방의 배고픈 존재들에게 베풀 음식을 덜어냅니다. 대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생반대로 밥알이면 4알에서 7알, 국수면 손가락 1마디 정도를 덜어 발거니에 올려둡니다. 감노인을 맺고 출생계를 합니다. 출생계, 너희 귀신들이여,
내 이제 그대들에게 공양하노니 이 음식이 시방 세계에 두루하여 모든 귀신들이 함께 공양하여지이다. 옴 시리시리 사바하. 출생계를 외운 뒤 떠낸 생반은 헌식기에 넣으며 이것은 바루 공양이 끝난 후 모아서 헌식 장소로 가져가서 배고픈 중생들에게 회양해 줍니다. 헌식 후 죽비 3번의 합장 반배하고 공양을 시작합니다. 먼저 반찬 가운데 숭늉으로 바루를 닦을 때 사용할 무나 김치 한 조각을 국물에 씻어 바루에 둡니다. 공양을 하면서도 바루 공양의 정신을 잊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모든 선을 닦겠습니다. 모든 악을 끊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먹을 때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음식에 맛있고 맛없음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씹거나 국물을 마시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수저가 부딪히거나 그릇을 긁는 소리도 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루 공양은 숟가락과 바루를 들어 올리는 동작과 밥과 반찬의 맛과 촉감을 온전히 알아차리며 먹는 과정이 모두 수행입니다. 또한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목구멍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배고픈 아귀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바루 공양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평등한 식사법입니다. 법 공양을 통해 한 끼의 공양을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아귀계의 뭇 중생에게까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나누겠다는 마음을 일깨움으로써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평등한 식사법입니다. 공양이 끝나면 죽비를 2번 친 후 뜨거운 숭늉을 어시바루에 행익합니다. 찬 바루에 남겨두었던 무나 김치 조각을 이용하여 어시바루부터 국바루, 찬 바루의 순서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바루를 다 닦은 뒤 숭늉은 남김없이 다 마십니다. 죽비 한 번을 치면 찬상은 모두 방 밖에 내어둡니다. 찬상을 옮길 때 대신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 모두 합장조도를 합니다. 방금 숭늉으로 닦았던 바루에 다시 맑은 청수물을 부어 손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어시바루와 국바루, 찬 바루를 차례로 헹구고 마지막 찬 바루에 청수물을 담가둡니다. 흰 바루 수건으로 먼저 수저를 닦아 수저집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양손으로 어시바루를 잡고 안팎의 물기를 닦습니다. 차례로 국바루와 청수바루의 물기도 완전히 닦아줍니다. 죽비 한 번을 치면 하좌에서부터 청수를 걷습니다. 청수를 통에 부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고춧가루 한 톨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붓습니다.
이 바루를 씻은 물은 목구멍이 바늘만큼 작은 배고픈 중생인 아귀에게 회양할 것이기 때문에 작은 찌꺼기도 없어야 합니다. 감노인을 맺고 절수 상념계를 합니다. 절수 상념계. 이 바로 씻은 물은 하늘의 감노맛이라. 아귀들에게 베푸노니 모두 배불러지이다. 바루를 씻은 맑은 청순물은 큰 방 밖에 마련된 퇴수 장소에 부어줍니다. 대중스님들은 청수로 씻은 바루의 물기를 발건으로 마저 닦고 바루를 포개어 회발합니다. 이렇듯 바루 공양은 별도의 설거지가 필요 없습니다. 설거지가 필요 없는 바루 공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결 공양이고 환경 공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양으로 기운을 얻어 위엄을 시방 3세에 떨치며 모든 중생들이 신통 얻기를 발언하며 식필 상념계로 공양을 마칩니다. 식필 상념계. 공양을 마치니 몸에 힘이 가득 차니 위엄은 시방 3세 떨치는 영웅이로다. 인형 공덕 회양하여 마음에 두지 않으니 모든 중생들이 신통을 얻어지이다. 식필 상념계가 끝나면 죽비 일성에 두 손으로 바루를 들고 일어나 질서정연하게 안행하여 바루장에 바루를 넣는 것으로 스님들의 바루 공양이 끝납니다. 동물성 재료와 매운맛이 나는 오신채, 즉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조미료와 제철에 나는 재료로 부처님께 올리듯 정성스럽게 만든 사찰 음식은 바루 공양을 통해 온 법계 중생에게 평등과 청정으로 널리 회양됩니다. 수행자에게 음식은 배부르기 위해 먹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육신을 지탱해주는 양약이고 생명이며 수행 에너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루 공양에는 출가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수행자는 바루를 펼칠 때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자각하고 청빈과 나눔을 실천하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 서원을 세웁니다. 사찰 음식과 바루 공양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수행이요 의식이며 몸을 살리고 영혼을 맑히는 불교의 음식 철학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역사를 지내다 오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저같이 오픈 강의를 여러 스님들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스타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요리는 준비는 필요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하고, 사찰 음식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계절 음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봄에는 뭐예요? 산에 가서 뭐 하세요? 봄나물 뜯으러 다니잖아요. 여름에는 열매, 오이, 호박, 가지 이런 열매를 먹는다면 가을에는 뿌리를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요? 연근, 우엉 이런 것들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근을 아까도 사전에 누군가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먹는 것이 연근을 영양 손실을 덜하게 하느냐 이런데, 저는 이제 많이 하지 않고 불에 많이 뭐 끓이거나 이런다면 당연히 영양 손실이 파괴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찌는 방법을, 또 오늘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렇게 압력솥에 찌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살짝 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거는 비트물을 사전에 드렸어요. 물을 들이실 때는 물에다가 식초물을 한두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색이 곱게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치자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색을 들이면 자연의 색이냐 인공의 색이냐는 익혀봤을 때 압니다. 인공의 색은 익혀도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익히는 색은 익혀버리면 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치자는 익히면 오히려 색이 더 예뻐집니다. 그래서 치자 밥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색이 이렇게 예쁘게 변하면서 치자의 역할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기능적으로 소화를 잘 시켜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물을 끓이면 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색별로 올려서 한 옆으로 찝니다. 제가 원래 오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색을 하다 보니까 파란색은 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색이 안 돼서 오늘은 3가지 색으로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푹 찌시면 돼요. 연근은 익어도 아삭아삭합니다. 물론 뭐 시간을 한 서너 시간씩 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익어도 아삭아삭하니까 그걸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 만약에 좀 더 하겠다 그러면 물을 넉넉히 넣으시고 오래 찌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마른 대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절에만 있는 게 생대추예요. 그래서 식감을 같이, 왜냐하면 연근이 익어도 아삭아삭한데 대추도 같이 아삭아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다른 계절에 한다면 말린 대추를 물에 불려서 씨를 돌려 까서 채소를 썰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생 대추가 있을 땐 같이 하시면 식감이 비슷해져서 씹는 식감도 좋아지고, 또 우리 그런 말 있죠.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제가 대추를 먹어서 이렇게 안 늙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추는 채를 썰겠습니다. 자, 좀 뭐 푸릇한 것도 있고 약간 뿔구리한 것도 있는데 같이 하셔도 되고요. 원래 그 생대추 맛있지 않으면 사실 맛이 없어요.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반찬에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뭐 설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남의 거 잘못 따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다가 대추 있다고 훅 따갖고 가고 이러면 곤란해지니까 네, 보시고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네, 양념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도 엄청 쉽습니다. 양념도 딱 3가지. 소금, 깨소금, 참기름 뿐입니다. 오늘 아마도 이걸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 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파마늘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맛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찰 음식의, 감히 말하자면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살리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또 맛있게 영양가 있게 먹는 것. 그러니까 연근하면 되게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피를 맑게 한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하더라도 방법이 그냥 이렇게 푹 쪄가지고만 드셔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싱겁기 때문에 그냥 스님들은 아침에 그냥 쪄가지고 소금하고 참기름 그냥 이렇게 찍어서도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좀 이렇게 이게 그래도 사찰 음식인데 요리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하고 또 이 방법을 마를 구워서도 마도 뿌리 음식이니까 가을에 많이 먹겠죠. 살짝 참기름에 구워서 거기는 소금, 대추, 깨소금만 섞어가지고 또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찌어서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소금 조금 간이 되게끔 그다음에 깨소금 넣고 참기름 네 이렇게 하면 양념도 끝났어요. 정말 쉽죠? 오늘 집에 가서 꼭 해 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대추에 양념이 되어야지만 연근을 먹을 때 이걸로 양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필요한 것은 연근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시간은 제한적이고 뭘 할까 하다가 정말 쉬운 방법. 그러나 이거는 평소에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뭐 연근뿐이 아니고도 아까 말씀드린 마도 이렇게 쪄서 드셔도 좋고요. 지금 제일 좋게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밭에서 바로 딴 호박을 그냥 씻어서 탁 썰어가지고 쪄서 양념해서 드시면 호박 맛이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음식을 하면 뭔가 뭐 막 이렇게 장황하게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이 가을에 뭐 또 해요? 호박잎도 쪄먹고 우리나라는 또 쪄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잎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미하려고 하지 말고 재료 본연의 맛을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또한 사찰 음식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습성을 인정해주고 또 아우러졌을 때 그 어우러지는 또 맛도 느끼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포장을 잘했나요? 자, 그래서 연근이 적당히 요리 배우러 오시면 적당이란 말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드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좀 더 익히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면 좀 아삭아삭하게 드셔도 되니까 이렇게 시간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찌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이거를 꽃으로 수놓을 수 있었는데 그냥 일상에서 해먹는 데는 이 꽃 놓고 수 놓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이제 꽃 놓고 수 놓으면 이건 또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서 또 본인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 물들이는 정도는 전날 썰어서 이렇게 비트 보세요. 비트가 아까 색깔하고 찌면서 좀 연해졌죠. 그죠? 자, 연근 치자 보세요. 익어서 색깔이 더 예뻐지죠. 네, 유일하게 자연의 치자이지만 익어도 예뻐지는 건 치자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 뭐 시금치, 쑥 이런 것들을 해도 찌면 색이 조금씩 변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연근은 그러니까 치자는 변하지를 않아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자, 이거를 양념 잘한 거를 기름과 또 대추와 소금 간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또 좀 더 저기 하신다면 또 빨간 대추를 한 줄 넣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좀 색다르게 또 하는 것도 똑같은 대추인데 이렇게 파랗고 빨갛고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좀 이렇게 익은 것도 갖고 올 걸. 음식은 첫째는 눈으로 보고, 둘째는 향으로, 셋째가 입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색 연근 찜이 다 됐습니다. 불 끄고 하면 어때요? 요리 되게 쉽죠? 에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억울하시면 삭발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